안녕하세요. 쌤팍의 실전 IT 쌤팍입니다. 지난 2-1회차에서는 과연 IT JD란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다면, 이번 2-2회차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직을 고려할 때 무수하게 접하게 되는 채용 공고나 헤드헌터로 받게 되는 잡 오퍼 레터에 포함된 있는 JD를 좀 분석해 봐서 이 회사가 진짜 내가 원하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좀 나랑 맞지 않는 회사인지 대략이나마 좀 예상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헤드헌터나 내지는 구인업체랑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좀 알아보고자 하고요. 또 이직을 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JD를 가지고 어떻게 회사와 연봉 협상 시 활용을 좀 하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퇴사를 할 때도 JD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연봉 인상과 성공적인 이직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댓글로 쌤팍의 실전 IT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제 화면은 실제로 그 구인 공고에 올라온 구인 공고 내용을 발췌를 좀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내용들 보면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JD를 갖고 있고요. 이 회사에서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네요 하고 되게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만 갖고는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는 어떤지 알 수 있는 게 참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짧은 내용으로 내가 궁금한 것들을 다 알아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쏟아지는 이런 이 채용 공고 중에서 그래도 좀 이 회사는 조금 성의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내지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헤드헌터 분이 이제 올리신 것 같은데, 헤드헌터 분이 올려도 내용을 보면 조금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성의가 있는 분인지 그렇지 않은 분인지. 여기 보면 이제 조금 이제 하나씩 JD 있는 부분을 한번 좀 지켜볼까 하는데, 일단은 포지션 명부터 보면 IT Implementation Support Specialist. 좀 이렇게 명칭이 좀 아리까리한데, 제가 볼 때는 요 말 자체가 나온 게 아마도 HR에서 담당자한테 그냥 촉 던진 것 같아요. 중간에 IT가 인발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내지는 IT 매니저가 없거나 CFO가 겸직을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담당 업무를 한번 볼까요? Strategy IT Project Implementation Support, Global Communication in all IT Service Area, Project Status Reporting, ITSM 운영.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IT 관련된 거 전부 다 라는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IT에서 IT 매니저나 아니면 리전 쪽에서 담당을 한 그런 포지션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요, JD를 이렇게 심플하게, 그리고 내지는 아리까리하게 안 줘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인프라 스페셜리스트를 찾는다 그러면 장비는 못 썼고, 난리 지식 수준은 이만큼 돼야 되고, 자격증은 못 따야 되고, 그리고 경력은 최소 5년 이상이고, 되게 디테일하게 쭉쭉쭉쭉 나와요. 근데 이렇게 조금 아산무사하게 써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 시스템 런칭도 하는 거고, 인프라도 하는 거고, 프로젝트에, 그리고 헬프데스크, 요거까지 다 똘똘마리로 다 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거 자체가 꼭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나름의 또 이게 뭐 경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외국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중간에 뭐 말씀드렸지만 리전 오피스가 껴있기 때문에 로컬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보통 좀 줄이고 그 리전 오피스에서 받은 오더를 좀 수행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개념의 좀 사람들 좀 많이 좀 찾는 부분이 요즘에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보고 계시는 JD만 갖고는 조금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리콰이어먼트도 보면 뭐 이것도 뭐 일반적이에요. 뭐 대학교 나오시고 영어 뭐 이메일이랑 그 미팅 했을 때 잘 했으면 좋겠고, 이 멘트는 좀 별로네요. 열정의 소유자, 요런 거 좀 위험한 단어인데 뭐 그리고 뭐 3년 이상의 경험자,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PPT를 아마 이제 리전 쪽이랑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다양한 인프라 보안 솔루션 디플로이먼트 경력 3년 이상 7년 이하, 아마 코리아 타이틀로 보면 과장쯤 생각되지 않나 싶네요. 대리에서 과장, 대리 말에서 과장 정도, 요 정도 한 것 같고, 우대사항은 ITIA랑 PMP. 요 ITIA를 넣은 거 보면은 이제 100% 리저널 오피스가 끼는 회사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헬프데스크 부분도 뭐 나름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 PMP를 넣은 거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가 많은 회사로 조금 유추가 되네요. 해서 지금 내용 갖고 이렇게 좀 보면 전형적인 외국계 회사 IT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쭉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해야 되는 포지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IT 조직은 크지 않을 거예요. 뭐 적으면 진짜 자기 혼자에서부터 많으면 뭐 매니저 포함해서 IT 매니저 포함해서 한 4명 정도? 요 정도 규모일 것 같고요. 레포팅 라인에 요런 거는 확인이 안 되는데, 요거 부분은 이제 그 헤드헌터사랑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나열을 해보면, 일단은 외국계인데 인더스트리가 뭐냐, 아마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바로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뭐 1차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오픈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뭐 포지션에 따라서는 좀 뭐 컨피덴셜이라고 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거를 이름을 바로 안 가르쳐 주는 회사들도 좀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더스트리가 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대충 우리가 좀 그 가늠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회사인지. 인더스트리를 꼭 한번 물어보시고요. 산업군이 어떤 산업군인지, B2C인지, B2B인지 뭐 이런 것들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좀 제약사항이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리포팅 라인 어떻게 되냐, 코리아 IT 매니저 직보냐, 아니면 리저널 오피스 끼고 들어가는 거냐, 뭐 이런 거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엔드 유저 숫자라고 하면은 이제 헤드헌터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직원 수가 얼마나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회사의 볼륨이라든지 아니면은 IT 조직의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 한 500명인데 IT 조직이 한 2명 된다. 그럼 조금 버든이 좀 큰 조직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 직원 수 같은 거는 좀 한 번 정도 꼭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코리아 타이틀이 뭐냐. 물론 이제 많은 외국계에서는 요즘 뭐 대리, 과장, 차장 뭐 이런 한국식 직함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이 많지만, 그 반국계라고 그러죠. 외국계 반, 국내 기업 반 이렇게 돼 있는 약간 정체성이 모호한 외국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직함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 번 정도 꼬집어 놓고 가시는 게 좀 좋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런 걸 좀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연봉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뭐 복리후생, 뭐 휴가 일수,
뭐 트레이닝 정책 같은 거,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 이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떨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걸 처음부터 너무 말을 해버리면, 아무리 헤드헌터랑 얘기하는 거지만 너무 사람이 좀 없어 보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참고해서 먼저 이 포지션에 대한 이제 좀 궁금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돈 얘기를 하는 게 모양새가 좀 나니까, 이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봉은 아마 대부분 항상 오픈하는데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보통 다 지금 받으시는 게 얼마시죠? 물어보고 난 다음에 받으시는 거에 뭐 5에서 10% 사이, 10% 정도 인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항상 이렇게 얘기할 거고, 복리후생은 회사마다 좀 너무 다양한 부분이어가지고, 이건 별도의 그냥 페이퍼로 하나 좀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휴가일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15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리고 교육정책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해 또 신경을 많이 써서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요거는 약간 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한 번 정도는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뭐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 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한번 해봤는데, 지금 앞서 말한 것 같고 얘기를 좀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헤드헌터사랑 직접 면담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다 그래도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봉과 JD의 상관관계 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나 또 해봤는데요. 과연 연봉과 JD를 어떤 식으로 묶어서 연봉 협상, 뭐 실질적 뭐 통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봉 협상 시 어필을 할 수 있느냐, 제가 고민을 해보면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의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4가지를 지키면 연봉 인상이라는 우리 타겟이 이루어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첫 번째로는 리서치, 두 번째로는 타이밍, 세 번째는 폴라이트, 네 번째는 패션이라는 워딩을 뽑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봉을 인상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를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툭 가서 연봉 인상해주세요. 안 해주면 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부족한 거죠. Y. 왜 샘박이라는 사람의 연봉을 인상해줘야 되는지 HR이나 매니저 입장에서는 납득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그 문화에는 일부 익숙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레터를 써요. 리서치를 바탕으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가 이거다. 이 라이센스가 우리 회사에 이러이러한 혜택을 내가 주는데 기여를 했다. 더불어서 이런 그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시장가가 얼마인지 아느냐. 그런데 나는 뭐 지난 2년 동안 연봉이 전혀 시장가가 반영되지 않은 동결 상태다. 이거는 리즈너블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 나는 연봉 인상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거, 뭐 자격증, 그리고 실질적인 프로젝트 결과. 사실 이런 2가지 같은 경우가 참 얘기하기에 좋은데, 뭐 프로젝트 결과를 만약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ISMS 이번에 인증 취득을 했다. 거기에 내가 기여를 많이 했다. 왜? 만약에 기여를 안 했으면 회사가 보는 손해는 벌금 맞는다.
얼마? 5천만 원 정도는 받는다. 그런데 내가 인증받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이거를 막아줬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 이 또한 내가 올려주는데 공이 있다고 본다. 이거는 참 이런 거 하나 하면 얘기하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팩트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리서치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 리서치를 갖고 얘기를 할 때도 그냥 무턱대고 아무데나 얘기하면 안 되고 센스를 좀 발휘해야 되겠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때로 보면 이때가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년 중에는 9월 이후, 추석 이후 요때가 가장 얘기하기 좋죠. 보너스는 일단 받았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말 보너스 나올 때까지 시간은 좀 많이 비고, 이때쯤 쓱 얘기를 해놔야지 HR이랑도 조율하고 뭐 이런 시간적 여유를 팀장한테도 줘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9월 이후가 참 좀 시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 하루 중에서 얘기를 하면 무조건 점심 이후. 사람이 배고프면 짜증이 쫙 올라가서 뜻하지 않은 좀 뭐랄까 외통수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꼭 점심 먹고 배부를 때, 기분 좋을 때 그때 하시고, 일주일 중에서는 목요일 내지는 금요일이 좋은 것 같아요. 요 두 날짜는 주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릴렉스 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으니까, 기왕이면 얼굴 붉히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아름다울 때 얘기할 때가 좋잖아요, 서로 기분이. 그래서 시간대는 때는 그렇게 조금 정의를 하면 좋을 거고, 뭐 이건 당연한 건데 공손하게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 이거 회사 이거 내 요구사항 안 들어주면 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막장이니까 당연히 폴라이트하게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요 패션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이게 백미인데 이런 거죠. 내가 연봉을 인상해달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회사와 길게 일을 하고 싶어서 연봉 인상이라는 얘기를 꺼낸 거다. 왜? 나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인간인지라 이러한 조건들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안 되면 내가 이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꼭 돈만 바라보는 게 아니다. Not just for money. 이게 좀 강조돼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패션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부분들이 적절히 믹스 매칭이 되면 샐러리 인상이라는 우리의 궁극의 목표를 좀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할 때도 JD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경력증명서인데 누구 거냐? 이 쌤박 겁니다. 쌤박이 근무했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받았던 경력증명서고, 이 경력증명서라는 거를 안 챙겨주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요청을 해야 돼. 요청을 해서 이거를 이직하는 회사에서도 요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요거는 챙겨 놓으심이 좋습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 요청할지도 모르고 설사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직한 회사에다 제출을 그냥 하세요. 제출을 하면 나쁠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이런 회사에서 이 기간 동안 이 직책으로 이런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하나의 더 확인이 되고, 그 인식을 좀 바꾸는 데도 좀 좋아요.
샘팍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체계가 있는 회사에서 뭐 근무를 했었네. 뭐 이런 인식적인 부분을 좀 챙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굳이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챙겨 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 보면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회사 징글징글해서 이제 쳐다보기도 싫다 하는데 이런 거라도 하나 딸려면 너무 이렇게 틀어지게 나오는 거는 좀 저는 반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세상, 특히 IT 바닥 좁습니다. 제가 좀 몇 번 느꼈고요. 요런 부분. 그래서 퇴사할 때도 이제 그 경력 증명서 같은 부분은 꼭 챙겨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 중에 하나인데, 이게 경력 증명서를 한글로 또 받는 거랑 또 영문으로 받는 거랑은 좀 다른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이제 JD 정립했었던 거를 일부 발췌를 좀 해가지고 짜집기를 좀 해봤어요. 그 뭐 크게 내용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R&R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거 위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뭐 처리할 수 있는 스코프는, 일의 스코프는 요 정도라고, 캐파는 이 정도라고 정의를 한다. 라고 이렇게, 한 서너 장 정도로 돼 있는 내용을 제가 한 페이지로 좀 줄여봤는데, 사실 뭐, 디테일한 부분은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게 또 외국계 회사에서는, 이제 영문 JD가 또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뭐, 이력서상에, CV상에, 내지는 뭐 면접 과정에 내가 했던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증빙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챙겨놔서 이직하는 회사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먼저 이렇게 제출을 하면 이 그림이 좀 많이 좋아지고,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래도 사람들 인식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평판이랑도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는데도 본인이 앞서서 꼭 챙겨 가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고 이제 살살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돌아오죠. 바로 IT 예산 시즌. 다음 3회차에서는 IT 예산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샘팍의 실전 IT에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